간접 서해부 탈장과 선천성 심장병의 높은 연관성. 삼침쟁이 여러분, 화타, 편작 등등은 외과 수술을 하던 분들이에요. 원래 침쟁이들의 직무 중에 침을 가지고, 침은 발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리한 메스 그런 것들도 다 침 도구였거든요, 옛날엔. 그러니까 외과 수술도 침쟁이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분업화되다 보니까 그건 서희들한테 맡겨 하고 우리들은 바늘 또는 자석으로 병증을 케어하는데, 그런데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창자가 뒤틀려서 썩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자가 뒤틀리면 괴사가 돼요. 그리고 똥이 흘러나와요. 폐혈증으로 죽지요. 이곳저곳 내부에 소장, 대장 등등의 창자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자가 꼬여서 생긴 것, 그것도 탈장, 어마어마한 고통. 그리고 이와 같이 사타구니로 흘러나온 것, 배꼽 주위로 흘러나온 것, 이것은 삼침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삼두인께서는 능히 물리치셨고, 그러나 현대에서는 일단 서희가 수술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런데 수술한 것은 생긴 거를 잘라냈을 뿐, 꿰맸을 뿐, 안 생기게 하는 것, 즉 그 원인까지 제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삼침법의 도움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한 논문, 간접 서해부 탈장과 선천성 심장병의 높은 연관성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탈장은 거의가 선천성 기형 심장 때문이다, 또는 심부전 때문이다, 또는 대동맥류 때문이다 등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삼두인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TCM 그리고 TKM, 우리나라의 한의학 등등은 옛날에는 이것을 족솜신경, 족고름 간경의 소치다, 인맥의 소치다, 물론 비뇨생식기 또는 그 주변의 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날 중의들은 그거 요결에 보니까 탈장 의미하는 것 같아. 물론 그들이 요결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금 450여 년 전에 이미 요결에 말씀하셨어요. 삼두인은 그거 탈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TCM에서는 인구럴 호르니아, 바로 서해부 탈장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요법, 심어증이니 심정격을 써라, 심에 속한지라. 논문 내용을 인용해 보면, 간접 서해부 탈장 환자 103명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서해부 탈장 환자의 32%에서 선천성 심장 이상이 인지되었으며, 이는 터키의 인구 기반 연구 및 기타 인구 기반 연구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해부 탈장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다양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빈도 높은 것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탈장은 선천성 기형 심장 때문이다. 심실 중격 결손과 판막 기형이 가장 흔히 발견되는 서해부 탈장과 관련된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심허증, 심정격,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또 다른 논문, 흉부 대동맥 질환과 서해부 탈장의 연관성, 또 다른 논문, 사타구니 탈장 및 동맥 질환, 즉 이 두 개의 논문에서는 동맥류를 논하고 있는데, 동맥류,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에 꽈리가 생긴 걸 동맥류라고 하죠. 고박요락에 보시면 우리 학교의 방송교재 중에 상한눈에서 논한 분돈증, 그것은 족수염구나 신수경과도 관련이 있고 심장과도 관련이 있음을 설명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 고박요락을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선천성 기형 심장, 흉부 대동맥 질환, 즉 흉부 대동맥에 꽈리가 생겼어요. 또 동맥에 여기저기에 꽈리가, 이게 흉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대동맥에 꽈리가 생겨요.
그러한 꽈리들이 생긴 환자들 중에서 사타구니 탈장이 많더라. 그러니까 삼두인께서 암호로 기록하시기를 심장에 속한지라 따라서 심정격을 놓아야 되느니라. 얼마나 정확하신 진단이셨냐고요. 이런 분이 우리들의 스승이에요. 우리들의 위대하신 스승. 동의하게 이르는 삼두인 침구여결로 삼침법으로 완성된다. 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은 보긴 보았는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는데, 남자한테 어떻게 좋은 건데? 삼두인은 수산? 그거 음낭수정이고, 한산? 고환염전이야. 건산? 그건 요도염, 남녀 생식기 질환이야. 혈산? 심장이 허하면 생겨. 심부전, 선천성 심장 기형, 대동맥류, 흉부대동맥류 등등 때문에 카레텟이 생길 수 있어. 그 카레텟은 탈장을 말하는 거야. 얼마나 정교하신 분석이셨냐고요.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들에게 삼침을 가르쳐 줄 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는 설명과 해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영화, 서부 영화 가끔 보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대겠다.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서의사들이 도저히 삼침을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왕초보님들, 혈산이라고 했지만 삼두인께서 그거 심장질환과 관계가 있다. 복부대동맥류, 흉부대동맥류, 류라는 것은 부풀었다, 꽈리처럼. 그러니까 사타구니는 바로 복부대동맥에서 하지로 이어지는 곳, 그곳에 동맥도 흐물흐물 기운이 없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심허에 빠졌어. 그러면 창자가 곳곳에서 꼬이거나 힘이 없어서 꼬이거나 염전 뒤틀리거나 여기 사타구니로 흘러나오기도 한다. 고로 삼두인 침구요결은 의과학적인 분석, 예리한 그 분석으로 삼두인께서 수많은 또 임상으로 입증하신 실용의학이에요. 그런데 사타구니 탈장 수리는, 즉 복구는 구글 검색으로 해서 번역하니까 이렇게 돼요. 사타구니 탈장 복구 시술은 위험이 거의 없는 일상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나 탈장의 최대 10%는 수술 후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탈장의 약 2 내지 4%는 3년 이내에 재발합니다. 또 다른 곳에 또 생겨요. 말씀드렸잖아요. 잘라낸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병, 그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했을 뿐, 원인, 뿌리는 해결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탈장 환자를 침쟁이, 삼침쟁이들이 다룰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근거를 통해 삼침법을 계속 놓아야 한다. 네,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외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따라서 의과학적인 요법인 삼침의학, 여기 혈산에 있어서 심정격은 환자가 수술을 받았더라도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저 외국에 그야말로
의료수단이 별로 없는 곳에서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삶 침쟁이들 있으시잖아요. 보고 계시죠? 네. 아프리카 지방 오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이 거의 없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복부 내부에 창자가 꼬인 탈장 같은 것, 그건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도시로 외과 수술 먼저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나 배꼽 탈장, 서해부 탈장 정도는 수기법, 살살 스웨디시 마사지 형식으로 물리요법을 쓰시면서 그리고 삶침 적용하는 거예요. 쉼, 정격.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산증, 호산, 퇴산증 등등 차례차례 의과학적인 해설로 삶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서의, 그것도 코쟁이들, 서의사들에게도 삶침법 티칭 매뉴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